인생을 건 한판 평론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자. 야, 오늘 공달 선생님 응원 문자가 너무 많은데요. 공달? 아 그래요? 네. 예지희망님, 공달 윤희석 대변인님 살이 나올 듯 애잔합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속이 좋진 않죠. 예. 이 난관을 과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이 생각도 있으시고 예. 응원 문자가 많습니다. 바나나님, 패널들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 저희는 평론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중요한 얘기들을 해요. 자, 일단 이거부터 좀 보죠. 이거 어제 이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는데 뭐 그러니까 당연히 저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인 대통령실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 변호인단 선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중에서 역시 대통령실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양지의 정보 윤타짜, 음지의 정보 장타짜. 크로스 체크를 해보죠. 일단 양지의 정보부터. 변호사 선임 뭐 준비하고 있다는데 보니까 뭐 누구죠? 김홍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그 소속 로펌에 사표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제가 아는 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 정도 알고 있고 예. 석동현 변호사는 굉장히 유력해 보여요. 대학 동기. 예, 들어보니까. 아, 예, 그래요? 예. 아니 지금 보도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잘 아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게 누군지 궁금하네. 평소 큰 신뢰관계를 가져온 법조인 출신 친윤계 의원을 통해 탄핵 심판 대응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 요게 있고 법조인 출신은 대통령실 직원 일부가 퇴직한 뒤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음지의 정보 체크해 보죠. 이거 누구예요? 평소 큰 신뢰관계를 가져온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법적 대응 좀 조언을 받고 있다. 나 딱 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긴 해. 나는 지금. 예. 누군데요? 예. 그냥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뭐 피의자 피고인들의 권리긴 하지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예. 저러한 모습들이 저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매를 더 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네. 변호인단 해서 뭐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저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뭘 잘했다고. 예. 이게 정말 대한민국과 나라를 대단히 위태롭게 위험하게 만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뭘 변호하겠다고 저렇게 나서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저 치가 떨려요. 자, 이 얘긴데 박다짜 결국 예.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면 그리고 뭐 검찰에서 소환 조사가 오면 현실적으로 뭐 변호인단 준비하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부터 탄핵 대비해서 변호인단 꾸린다는 거는 진짜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 아마 이거잖아요. 근데 왜 하야보다 탄핵을 선택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사를 거치면 예. 다시 직에 복귀할 수 있을 거다. 탄핵은 기각되고 이길 수도 있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최근에 대통령의 동향이 예. 나오는 건 없고 관저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래저래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종합하면 여전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야는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고 예. 헌재 심사를 받아보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정당성이 증명될 거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적법한 사유를 가지고 적법한 요건을 가지고서 계엄을 선포했고 또 국회가 결의하니까 계엄도 해제했고 그리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군 투입도 늦게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출입 막지 말라 그랬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군 내부의 증언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어쩌면 헌재에서 탄핵 심사보다 더 빨리 가는 게 지금 수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 수사에서도 어쨌든 김용현 그 영장을 보면 내란 수계,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고 이제 그 수사 속도가 빨라져서 인신을 이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쨌든 수사기관이 그리고 이제 내란 수계로 기소가 된다. 예. 근데 헌재가 그거를 기각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보거든요. 오히려 헌재의 그 탄핵 심판 속도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한 90일 걸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 그보다도 훨씬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예. 봄 되기 전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굉장한 그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사 과정이나 뭐 탄핵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논리 중에 하나가 아마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통치행위 사법적 심사에 예외가 된 통치행위 할 것 같아요. 어제 벌써 윤상현 의원이 예.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테디도 변호사니까 알잖아요. 네. 그 윤상현 의원이 어저께 오답을 쓴 거. 국민들 속인 거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통치행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러니까 그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거는 당시에 전두환 군부 예. 쪽에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주장하던 겁니다. 재판부에. 근데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90년도에 90년도에 예. 그다음 95년까지는 그러다가 97년도 대법원 판례에는 이미 이런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윤상현 의원은 어제 국민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판례나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런 논리를 피는 거 보면 윤상현 의원도 이제 정치 노릇 수명이 다 했다라는 예. 것이고 예.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들이 언론에 막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렇구나 망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예. 그러니까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어요. 본인은 구국의 심정으로 절박하면서 했던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예.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탄핵의 절차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헌재 나오면 돼도 여기서 우리 편이 좀 있고 계산해 보니까 잘하면 예. 기각되겠는데 그러면 기각이 먼저 나올 거예요. 자격이 예. 탄핵이. 그러면 예. 기각이 되면 수사는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본 법원에 가서 솔직히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좀 그런 계획에서 지금 하는데 그 한참 아직도 그 망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정신 차리셔라. 자, 요거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JTBC 보도인데 저 전두환 노태우 재판 때 97년 재판이었나? 그때쯤에 무죄를 주장할 때 이런 논리를 했답니다.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뭐 통치행위 아니다. 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하나 그냥 변호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통치행위 막 얘기하면은 지지자들 맞아 통치행위인데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판사나들이 봤을 때는 피고인 재판받는 사람에 비해서 통치액이 나오고 근데 민사 재판에서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뭐 권리나 뭐 이런 거 주장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재판관들이 할 게 없구나. 하겠구나.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민사 재판에서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신의 측에 반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쓸 거 마지막 없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통치행위 주장을 시작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저걸로 가는구나. 요 생각을 재판관들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저보다 한참 법조 선배시지만 아니 근데 알아서 통치 잘 행위도 하시기를. 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고 근거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들 결정의 논리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요건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허. 이거를 통치행위로 툭 치고 넘어가기에는 예. 무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참 지난번에 그 김재섭 의원 관련된 예. 발언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게 어제 이제 국민들 속인 것만이 아니고 어떤 궤변을 얘기했냐면 방송사도 안 갔잖냐. 국회하고 선관위밖에 안 갔다 계엄군이. 예. 계엄군이 국회하고 선관위 갔기 때문에 내란이에요. 헌법에 설치된 헌법기관의 권능을 예. 폭동으로 예. 무력화시키려고 한 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데 하긴 방송사는 방송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민간이 이게 저분은 인생을 저렇게 사나 보냐. 그때 아주 편의적인 논리를 예. 들어서 사람들 속이면서 예. 그렇게 사나 보다. 저런 분이 무소속으로 한 2번 살아다 보니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전두환 씨 사위
그건 얘기할 않았습니까? 거예요. 그건 아니 그렇게까지 맨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 전두환이 사이라서 그런가 보다. 예. 이상한 이건 예전 얘기고 이제 사적인 부분이니까. 이상한 예. 국회의원이 근데 이상한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돼. 저기 윤타짜. 네. 근데 어제 이제 통치 얘기하고 막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막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 그 문자가 하나 뭐 공개가 됐어요. 좀 발언을 좀 정확한 제가 워딩은 생각 안 나는데 저희 제작진이 찾아줄 겁니다. 예. 저 발언 못하게 좀 당에서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보면은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예, 이게 단톡방인 것 같습니다. 위에 송원석 기재위원장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인 것 같아요. 단톡방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이런 얘기들 이걸 문자를 주고받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그러면 의원이 했다는 얘기죠. 예. 예. 뭐 했는지 받았는지 예. 그럼 의원들 입장에서도 저러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걸 봤으면 그걸 어제 생중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간에 너무 시끄러워서 어허. 이게 잘 안 들리는 정도 예.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거짓말이 좀 섞여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 저도 다시 찾아봤어요. 음. 그 통치행위 관련한 얘기들. 예.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어느 법학 교수가 어느 매체에다 쓴 7가지 사유를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결론이 소스가 그거였어요. 7가지 예.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물론 소수설 정도로 주장할 수는 있는 얘기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허. 그걸 국무위원을 불러다 얘기하니까 법무부 장관이랑 다 그냥 굉장히 예. 당황한 상황이 벌어지고 난감하죠. 예. 그걸 생중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방송사에서. 예. 국민들이 보고 관심을 가질만 하죠. 관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서 관심, 나빠서 관심. 예. 후자겠죠. 그래서 발언이 별로 안 좋았다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면 2016년도 총선 공천 때 본인이 이제 술 먹고 그 A라는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죽여버려 공천 주지 마 이랬던 사람이에요. 당 대표를 죽여버리고 공천 주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발언을 채널에 했던. 단독 보도됐던 그 보도. 네. 그래서 무소속 나가게 됐죠. 네. 예. 근데 무소속에서 이제 당선된 거예요. 대단해요. 하여튼 지역구 관리는 잘하는데 네. 아까 이제 지역구 우리 관리는 국민의힘 거의 최강이긴 하죠. 예. 그럼요. 그냥 친화력 뛰어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정치 생명이 그냥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 저 이상한 논리를 갖고 이상한 분을 대변하는 것을 보면 그냥 저분 변호사는 아니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제 듣는데 되게 괴롭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해볼게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대통령실의 방향은 자진하야 당에서 하는 질서 있는 퇴진, 그거 이제 거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궁금한 거.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탄핵 있는 날 아침에 내 거취를 임기를 보면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탄핵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킨 겁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겁니까? 요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명한 얘기인데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중요하다 이거. 자, 윤타차부터. 같은 단어 해석을 달리한 것 같아요. 에? 우리가 그 거취를 일임한다고 이렇게 피해 나가시는데? 예. 오, 예. 일임한다고 할 때는 지금 해석한 것처럼 당에서 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걸로 보입니다. 어. 그냥 당하고 대화했고 예. 뭐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말은 하지만 여러 상황상 내 자유의지에 따른 예. 결정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짧았잖아요. 어. 그러니까 2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일임이라는 거는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해석은 윤상현 의원 해석이 정확해요. 뭐요? 윤상현이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일임했다는 뜻은 당이 적정한 걸 만들어서 한번 달라는 뜻이었지. 헐. 당이 하라는 대로 거기 따르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원래 국어사전의 이름은 그냥 결과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같은 단어를 놓고 해석이 다른 것 같다. 그래요? 예. 자, 박타짠. 아니, 저는 뭐 처음부터 네. 그냥 그날 오후에 있을 탄핵 표결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대충 둘러댄 얘기고. 그럼 거짓말한 거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 대충 둘러댄 얘기를 가지고 뭐 당에서 TF까지 만들어서 2개월 뒤에 하야, 3개월 뒤에 하야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돼버렸고 털끝만큼도 물러날 생각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국리해낸 게 차라리 탄핵 심사로 가자 이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왜 거기에 휘둘려서 오락가락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사실은 한 대표가 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얘기했을 때 이제 탄핵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자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난 것부터 좀 이상했어요. 만나면 뻔히 이제 그런 식으로 갈 텐데 물론 이제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어쨌든 윤 대통령의 그런 농간에 휘둘린 그런 꼴이 돼서 리더십에 상처가 많이 났다. 결과적으로. 예. 장타점 어떻게 봐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약속을 어긴 거예요? 아니, 둘 다 아니고 그냥 자신감의 표현인 둘 것 다 같아요.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은 내가 장악하고 있어. 네,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 음지에서 정보를 다 취합을 해보면 음지의 정보? 그냥 탄핵당하기 전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당히 많이 소통을 하면서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험한 말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네. 본인이 뭘 잘못했냐라는 식의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당은 내가 장악했다. 예. 그리고 내가 장악할 수 있다. 예.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위임한다. 윤핵관들이 당의 주인이다. 윤핵관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속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오, 저도 동감하는 게 그래요? 그렇죠. 속인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지금이 아니다. 내란의 준하는 피의자가 내란 피의자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이제 당에 이름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뒤수습하는 소리예요. 예. 말씀한 대로 장소연 말대로 이건 내 당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한동훈 대표가 참 안타까운 게 예. 선의를 믿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안 됐더니 한도수 총리랑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저런 순진한 면이 있었네. 이분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헛똑똑이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은 한동훈 대표를 신뢰해서 이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당이 국민의힘은 내 당이니까 이름 해놓으면 뒷수습 하겠지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는 나중 하겠으나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당에 이름한다고 했어요. 그 이름했더니 그날 부결이 났어. 그리고 이제 질서연유 퇴진론을 만들었는데 사실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났죠. 질서연유 퇴진론도 뭐를 용산에 제시할지. 그러니까 당에 이름했는데 당에서 그거 결론 못 냈어요. 그리고 당에 이름했더니 이번에 탄핵 또 부결될 거야. 요걸 기대하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좀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변호인단을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한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내란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지금 느낌이거든. 상태는 가결이 돼도 어쩔 수 없다라고까지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가결이 된다면 그 뭐 한동훈 등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동시에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나서는 게 명백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대충 이제 안정만 시키고 물러나겠다고 하지만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돼가지고 원내 키를 잡겠다는 건 한동훈 리더십과 공존하지 않겠다. 이 아주 윤핵관들의 명백한 의지를 드러낸 거죠. 자, 그 얘기 이제 해보자고요. 그 전에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 앞서 DJ가 말했던 명언이란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저 JP하고 DJP 연대할 때 JP가 김대중 전 대통령 만나서 목소리 흉내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정기 은퇴했다가 돌아왔잖아요. DJ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JP가 껄껄껄 웃고 DJP 연합이 됐다는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흡연은 했지만 담배는 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치 구단들의 선문답이었어요. 자, 선문답. 뭐 여기다 말장난. 말장난. 뭐 어쨌든 뭐 하여튼 김대중 전 대통령 한 얘기 맞잖아요.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뭐 어쨌든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가 뭐가 있느냐? 어쨌든 질서 있는 퇴진론은 거부당했고 윤타짜 한 대표 어떻게 한답니까?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럼 박탄재한테 물어봐? 윤탄재한테 물어봐야지. 도곡동 7위는 못 들어가도 8인 정도는 되잖아. 독도 얘기하지 자, 마시고. 도곡동 멤버. 제 생각에는 어제도 슬쩍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예. 질서 있는 퇴진이 이제 무망하다는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예, 비공개 의총에서. 그렇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자유투표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지난번처럼 퇴장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두 가지잖아요. 아하. 결론은 들어가야 된다. 자유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이 헌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들어가서 막으려면 제가 볼 때는 탄핵 찬성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예, 어. 오늘 해야 됩니다. 왜 오늘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잖아요. 예. 원내대표 선거를 물론 그 두 분 간의 원내 얘기지만 예.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밝혀야 어떤 시그널로 익히냐. 권성동 의원으로 상징이 되는 탄핵 불가파 예. 그 당론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세력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하. 이미 얘기했어요. 권성동 출마할 때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요? 이제는 네. 그럼 원내대표 경선 전에? 예. 그러면 9시 10시에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하잖아요. 경선. 9시에 긴급 의총이거든요. 그때 뭐 할 수 있다. 저는 그 모두 발언에 그 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우리 본방불가 라이브인데 저희가 본방불가 할 때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장타짜가 고개를 가웃가웃거리는데 왜 그런 건지는 광고를 듣고 와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앞서 이제 윤타짜가 양지의 정보를 근거로 오늘 한 대표가 긴급 의총 9시에 10시에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경선하기 전에 탄핵 반대 메시지를 강하게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장타짜가 탄핵 찬성.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탄핵 찬성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장타짜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렸단 말이에요. 자, 음지의 정보 들어보죠. 원내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좀 밝히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일쯤에 밝히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뭐 정책으로 판단해 볼 건 있지만 그러면은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히는 거야 된다라는 거랑 당연히 윤타짜랑 해야죠. 똑같은데 시점이 경선 후. 저는 내일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오늘 의총 전에 해요. 만약 그걸 권성동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뉘앙스로 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 내란 상설특검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방어하는 입장인데 과연 108명 중에 63명이면은 이거는 과반이 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안 돼요 하더라도 이분들이 똘똘 뭉쳐버리면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지는 싸움이란 말이야. 예. 그거를 지금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참모하면은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조언하겠다. 또 이제 오늘 뭐 원내대표가 만약 권성동 되고 나서 오늘 또 내일 오전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내란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밝혀질 건데 네. 그때 이제 응축해가지고 딱 금요일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박타짜 의견 들어보기 전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친한계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 응원을 받은 여당의 청년 대표로서 저는 국민의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정돼서 올라왔는데 보도에는 원문이 올라왔고 수정 전 보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에게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정해서 부역자를 빼고 국민의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탄핵 찬성하겠다는 찬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6명이에요. 한 명씩 한 명씩 늘어갈 거라고 보고 예. 전국에는 아마 저는 뭐 한 30명 이상 이제 탄핵 가결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힐 거라면 늦었다. 오히려 빠른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의중은 명확했고 당내에서 이른바 전국 안정 방안, 그러니까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이게 수용이 안 될 거라는 것도 너무 명확했고 예. 그리고 그 방안 자체를 실행할 무슨 법적 그 정당성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좀 너무 뜸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첫날은 굉장히 신속하고 단호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뒤로 너무 머리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을 좀 작게 했던 것 같아. 이럴 때는 계산을 크게 하고 일관성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심플하게 가야 된다. 제일 치명적인 게 오락가락이에요. 이게 이미지에 크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자산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 상징 자산이고 또 그냥 뭐 당권만 유지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로 당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뭐 세로 당권 유지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의 그 좀 어떻게 보면 차기 주자로서 미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 국면을 대했어야 되는데 뭔가 어쨌든 흐트러졌다 이 행보가. 그래서 첫 번째 아마 탄핵일. 예, 아마 뭐 원내대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대통령은 원내대표는 뭐 제가 보기엔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입장을 한 대표가 밝히든 밝히지 않든 그 상황에서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지금은 어쨌든 자리에서 좀 물러나고 이 선으로 가더라도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호명을 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대안이 없잖아요, 보수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 찬성 깃발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될 거니까 당대표 던지고 나가라. 아니 그렇게 해서 싸워볼 여지가 있으면 싸우는데 예.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 한 명을 사퇴시켜서 무너뜨린다. 뭐 이런 게 현실이 될 것 같으면 던지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당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개입을 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하라. 아니, 추대하자고 하니까 자, 아마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비상한 얘기 좀 상황이잖아요. 자, 잠깐만요. 비상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승패 여부에 따라서 하는 말처럼 들려요. 맞아. 진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동훈 결과에 대표가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진심이 뭔지 이게 드러나는 거지. 예를 들어 이겼어. 김태호 의원이 이겼을 때 하는 말과 또 권성도 의원이 이겼을 때 내일 하는 말에 그 뭐라 그럴까요? 속마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승패 여부에 결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요. 그 권선동 의원이 되든 김태우 의원이 되든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만 보는 거예요. 탄핵. 예. 그렇죠. 그 안에서 뭐 권력 싸움하는 거 한심하게 생각하지 디테일은 우리만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첫 단추를 잘 끼고 이렇게 그 다음 단추를 못 끼는 경우를 참 처음 봐요. 보통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틀어지는데 한동훈 대표 보세요. 첫 단추 잘 끼었어요. 그때 이 불법 기업 됐을 때 국민과 막아서겠습니다. 첫 단추 잘 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 다음은 바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에 찬성을 7일날 했어야 된다. 그게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가 돼서 결국에는 거의 반세가 됐어요. 물론 완전히 세는 안 됐으나. 네. 그래서 저는 따지고 보면 오늘이나 이때쯤에 지금 탄핵 찬성을 밝히는 건 늦어도 한참 늦었다. 화요일 날 했어야죠. 화요일 날. 월, 화, 수 안에 저는 최대한 빨리 했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곽종군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문 부수고 다 끌어내 의견 종주수 안 됐어. 이 발언을 듣는 순간 긴급 기자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못했지만 이건 명백하게 내란에 준하고 직무정지를 적시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출근 전략을 짰어야 돼요. 예. 그래야 7일을 터는데 지금 목요일 하면 벌써 보세요. 아 권선동 원내대표 이런 선거 영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발언인가? 예. 아니면 뒷수습하는 것 같네? 라고 하기 때문에 늦어서 안타깝긴 해요. 근데 뭐 일단은 입장 발표. 알겠습니다. 나 빼드다. 본인의 당대표로서 생각과 판단은 있겠지만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원내대표 끝나고 내일 정도에 어쨌든 당대표로서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예. 원내대표가 좀 당을 좀 중심적으로 잘 좀 이끌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런 저에게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던지라는 얘기잖아요. 그 입장 던져야지 발표하고. 뭐 이거 네. 뭐 하겠어요 지금 탄핵 뭐 찬성하면 던진다는 생각으로 하면 예. 뭐 그 얘기도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만회가 안 돼요. 지난 며칠간에 지금 우리 서영주 그 소장이 얘기했던 대로 며칠간의 오락가락 행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 굉장히 빛났던 행보를 다 까먹었는데 앞으로라도 자기 상징 자산을 남기려면 더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고 예. 그러니까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극도로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걸 꺼리는 것 같아요.
두 글자를. 예. 근데 얘기를 하려면 돌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돌려 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니 뭐 본인도 지금쯤이면 뭐 대표직에 이렇게 미련이 있겠어요? 저 대표직 계속해서 뭘 남는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 양지의 정보와 음지의 정보 중에서 어느 게 맞을 건지는 9시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 끝날 때 우리 본방 불가 시간이 하니까 그때 결과가 나올 거고 서타자가 얘기했던 화요일에 했어야 된다. 탄핵 찬성. 이게 아쉬움이지 뭐. 그 뒷얘기는 본방 불가에서 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하잖아요. 뒷 얘기가. 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궁금하신 분은 본방 불가에서 하는 걸로 뒷얘기는. 예. 저희가 뒷얘기들은 주로 본방 불가에서 합니다. 앞 얘기는 저 본방에서 하고. 오늘 제가 한국일보에 나온 보도를 봤더니 예.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한테 한동훈 반드시 손봐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럼 그 얘기해 볼까요? 윤석열, 김건희 둘 다. 예. 이거 원래 잠깐 이것도 원래 저희가 본방 불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의도에 있는 소문이라서 지금 한국일보에 기사가 아예 돼버렸다고. 그럼 뭐 이제 기사가 돼버렸어요. 예, 기사가 돼서 말씀하셔서 얘기하죠. 자, 장타짜. 네. 그게 알고 있죠? 뭐가요? 이 얘기 알잖아요. 알죠. 집권 초기부터 네. 대통령실에서 보수 유튜버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누가 했는지 다 뭐 얘기는 소문을 아니, 들어서 엊그제 알고 전화했던데, 있고 엊그제.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에스모 변호사랑 통화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저 두 분은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예. 한 손 봐라 그거. 손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신지호 의원이 예.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한 건데 채널 A하고 그러니까 신지호 그 전 의원도 돌아다니는 얘기를 예. 입수해서 이 얘기를 했겠죠.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한다라는 예. 말이 그게 크게 에스모 변호사 얘기. 9일날 했다는 거예요. 9일날 전화를. 그 에스모 변호사. 에스모 변호사 우리가 아는 아니에요? 에스모? 그 전이구나. 에스모는 훨씬 아, 전 그 얘기고 전이구나. 9일이면 아주 최근이죠. 월요일이잖아요. 엊그저께잖아요. 예. 그럼 계속 전화하고 있다는 소리네. 다른 사람 얘기일 수가 있어요. 에스모 보에서는 그 전이고. 예, 훨씬 전이죠. 예. 에스모 변호사와 김준일 평론가의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S는 뭐고 김준일은 뭐예요? 에스모는 우리가 변호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다 알아. 국민들이 다 알아. 알아요? 그때 나는 그 형 좋아해. 에스모. 월요일 날 제가 그 변호사랑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예. 그 얘기는 본방 불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저 본방불가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원내대표 선거 얘기 좀 해보죠. 근데 여기서 권성동 의원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장타짜잖아. 아닌가? 윤타짜 더 가까운가? 장타짜 가깝잖아. 얼마 전에 장타짜. 혼나가지고 아, 맞아. 그렇지. 윤타짜 얼마 전에 혼났어. 그러니까. 저도 한 석 달 전에 혼났어요. 한번 얘기했다가 아, 그래요? 내 나는 얘기 잘 좀 하고 다녀라. 그래서 저는 네. 혼났을까 안 혼났을까요? 그 얘기는 나중에. 혼났을 것 같은데. 네. 자, 네. 장타짜 왜 나온답니까? 권성동 의원. 본인은 당이 되게 불안정하고 되게 위험하니까 여권 자체가 흔들리니까 내가 원내대표도 해보고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경력은 좋죠. 진짜. 네, 그다음에 여권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예. 또 중진 의원들이 경륜 있는 당신이 해야 된다. 해봤던 사람이 해야지. 솔직히 지금 원내대표 안 해봤던 사람이 원내대표직을 딱 맡고 여야 협상을 한다든지 국회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원내대표가 이제 어찌 보면 당의 비대위원장 같은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내가 해봤잖아. 그리고 내가 잘 알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라고 하고 본인은 진정성을 좀 밝히기 위해서 당이 안정화되면 나는 되고 나서라도 2-3달 안에 나 그만두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2-3달 안에 그만둘 거 왜 해요? 안정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당 안정화.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소리 같아요. 제가 봐서는 느낌에 예. 지금 그 부역자라는 얘기를 잠깐 썼다 지웠잖아요. 진종우 의원이. 어허. 이 부역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이제 촉발될 공산이 크죠. 권선동 의원이 이제 원내 지도부가 되고 예. 한동훈 대표를 지도부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분당까지 가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 단독을 보면 24명 정도가 지금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럼 20명 이상이 결국에는 원내 교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확대 해석이 되고 그랬을 때 권선동 의원이 얘를 원내대표가 돼서 한동훈 대표를
물리력으로 쫓아내고 본인이 비대위를 통해서 당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역학관계에서 권선동 의원은 2, 3개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내가 해놓으면 나머지는 본인이 낙점하는 사람들로 좀 구성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 좀 보여요. 근데 전 출마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명분이 없고 권성동 의원답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권성동 의원답지 않은 선택은 뭐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박근혜 탄핵 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죠. 그때 재판정에 참석을 하면서 맞아. 당시에 검사 측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다 거기서 듣고 나서 저한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 그때. 예. 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냐. 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정의롭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으니 2020년도에 공천을 못 받아도 무소속으로 나갔어도 강릉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 권성동만큼은 지켜주자라고 해서 당선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 중에는 이미 뭐 윤 대통령의 운명이나 이런 건 안중에 없고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그 권력을 누가 가질 거냐 예. 여기에 생각이 미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친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지금 국가적인 이런 위기를 책임 있게 어떻게 여당이 해소할 건가 이거라기보다도 자신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건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이게 불나가지고 온천지에 불이 붙고 있는데 불 안 붙은 자리가 어딘가 이것만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오히려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는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직접 범죄가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이 당시 돈을 직접 받았느냐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지금 너무 다른 게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맞아.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고 이러는 거를. 근데 이 상황에서도 뭐 탄핵만은 안 돼.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염치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거는 자기들의 트라우마일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이 겪은 트라우마는 어떡하라고 그런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자기들 지켜달라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권성동 의원도 과거에 뭐 본인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면 더더욱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무슨 뭐 친윤의 원조 수장이 돼가지고 다시 본인이 당대표 나와가지고 한동훈 축출하고 비대위원장 돼서 뭘 수습하겠다. 뭘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국민들로부터 아주 영구히 버림받는 길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요즘 보면 탄핵 집회에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됐는데 이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40, 50 세대들이 갖는 그런 당파적 이런 거하고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상식에서 예. 때문에 이런 어떤 한 세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일을 지금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머뭇거리거나 대충 처신을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예. 2030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라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당의 앞날이 예. 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알 수가 없고 예. 자꾸 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예. 본인은 2-3달 정도 수습하고 나오겠다는 건데 정치라는 게 그 어떤 행보 하나만으로도 해석되는 게 너무 많고 명분을 갖고 하는 건데 명분이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봐요. 명분 차원에서는. 명분 차원에서. 예. 2030뿐만이 아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 중진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 표결안을 아예 처음엔 추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는 아까 박원석 다른 거? 교수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내란 혐의로 있어서의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어요. 본인들 이제 당 자체에 있어서 네.
우리가 더 떡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안방은 내가 차지해야 되지. 난 저쪽 이 따뜻한 데서 밀려날 수는 없다. 이게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조기 대선하면 경선 후보 그렇죠. 경선 돼야 되고 후보 이런 경선 거구나. 돼야 되고 그걸 주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권선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한 거는 저는 원포인트 같아요. 좀 제 그냥 개인적인 정치적인 분석으로는 한동훈 대표 축출을 위한 밑작업이다. 그거 진짜 이거는 부인할 수 2-3개월 없어요. 진짜 2-3개월 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하는 거는 유산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유산이요? 네,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있기는? 이게 잘못하면은 집안에 빚이 있잖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 아니, 상속폭이나 포기해야지. 상승승이 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대단히 돈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유산이 많아 지금 보니까 지금 눈앞에. 예. 그거라도 좀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심한 노릇이죠. 이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정리하고 맞아. 요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표결을 토요일에 하지 말자고 그랬다면서요, 의장한테. 그거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박타짜? 뭐 그냥 하루라도 밀어보고 싶은 심정이지 뭐 특별한 그래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가 될 걸 아니까 느낌상 예. 그다음에 흐름상. 아니 이게 아니 이게 토요일에는 토요일이니까 집회. 예, 집회가 앞에 많은 예. 예. 인원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압박감 느껴서 아니 다른 날 해도 나와요. 그걸 아니, 생각을 국민들이 못하는 거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매일 나와요 지금? 그걸 생각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집단적으로 가서 저는 뭘 항의하나 그랬는데 그거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따로 뭐 얘기한다든지 한두 명 하면 모르는데 집단적으로 가서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그만큼 이것도 참 명분이 없는 이게 얘기잖아요. 뭘 하긴 해야 사실은. 되는데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참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또 문방구를 예.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제 참. 나경원 의원이 지금 수도권 서울의 의원인데 자꾸 저런 모습 보이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라도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번 당선도 그렇지만 서울시장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저러한 행동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과연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찍어준다는 말을 믿는 거겠지. 찍어 내임을 당할 텐데 저는 이번 기회에 윤상현 보면 바이러스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이거 내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셈법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 알 수 있다. 속보가 들어왔네요.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탄핵 찬성 법 심판 받아야 이제 하나씩 다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이거 속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만에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답니다. 뭘 대통령 하려고 5일 만에 출근했다는 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불안한데? 어쨌든 예, 출근했답니다. 출국민도만 하나. 예. 불안하다. 뭐 2차 계엄. 에이 설마. 자 여기 네타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15분 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